KBS 클래식 FM 여름 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KBS 클래식 FM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 KBS 아트홀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FM 여름 음악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음악 수업을 함께할 여름 음악학교장 정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이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2018 클래식 FM 여름 음악학교. 서양 음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죠. 리듬, 멜로디, 하모니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사흘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또 편안함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음악가들, 그들의 도전 정신이 낳은 작품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리듬, 둘째 날에는 멜로디를 테마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날은 하모니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음악 한 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번 C 메이저 프렐류드에 구노라는 작곡가가 선율을 붙인 음악,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 피아니스트 김재원, 첼리스트 배성우 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 피아니스트 김재원, 첼리스트 배성우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아르페지오 위로 첼로의 음색이 얹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두 명의 다른 작곡가, 그것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만들어낸 이 음악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인 하모니가 바로 이 어울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모니, 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소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개 이상의 음이 서로 어울리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런 말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색끼리 모아놓았을 때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서로 상반되는 색깔들을 모아놨을 때 그 조합이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들의 어울림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가령 앞서 들으신 바흐 구노의 아베 마리아가 어울리는 음들의 조합으로 들리는 시대도 있었지만 어떤 시대가 되면 다음에 들으실 이런 소리들도 어울림의 한 범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오늘 밤새도록 들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피에르 블레즈의 Structure A1이란 작품이었는데요. 피에르 블레즈와 도멘 뮤지컬 앙상블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음악입니다.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커다란 새로움은 1900년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이 시기의 작곡가들은 기존의 어떤 하모니와 조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음들의 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울리는 음들을 쌓아나갈 것인가, 즉 화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하나의 음에 다른 음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와 다른 노래를 동시에 부른다는 것, 단선율로 모두가 같은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음을 동시에 소리낸다는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중세 교회에서 어른 성가대원과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이 같이 노래하면서 최초의 화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두음, 즉 옥타브 차이를 둔 두음 소리를 경험한 거죠. 그 후에는 완전 오도 혹은 완전 사도 같은 음정을 동시에 노래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8세기경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음을 갖는 음악이 생겨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화음 음악을 우리는 오르가눔이라고 부르죠.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생겨난 최초의 화음 음악인 오르가눔을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레오냉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오르가눔 작곡가 페로탱의 음악 비데룬트 옴네스입니다. 이 곡도 원래 12분쯤 되는데요. 12분 들으시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페로탱의 비데룬트 옴네스 만물이 보았도다 중에서 일부분 데이빗 먼로가 지휘하는 런던 얼리 뮤직 콘서트의 연주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신비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의 위에 다른 음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 질문은 하모니를 바탕으로 한 서양 음악가들에게는 끊임없이 이어져 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작품들도 꾸준히 탄생되게 되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음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음, 예컨대 도, 미, 솔 이렇게 3도 간격으로 음을 쌓아 올리는 기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3도 간격으로 쌓아 올리는 화음, 즉 3화음의 매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음악이 재밌는 음악이 있던데요. 클래식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음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삼도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슬픔이 하나로 묶여지는 삼도 아쉽 987654 그 안의 기쁨이 그 안의 행복이 그 안의 희열이 삼도 그 안의 슬픔이 그 안의 눈물이 그 안의 애환이 삼도 우리네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얘기 삼도 마음이여라 우리 안에 삼도 있음에. 네, 재밌는 노래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로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 3도 화음을 만들어낸 것은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5도, 8도만 화음, 협화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배고프죠? 네. 근데 3도가 들어가면 이렇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쁘거나 슬픔을 나타내는 3도라는 노래가 아주 재밌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기가 되면 이제 3도 위로 음을 쌓아서 화음을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 대륙의 사람들은 화음 중에 옳은 화음, 즉 협화음은 1도, 4도, 5도, 8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복잡한데요. 이게 이론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1도, 4도, 5도, 8도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협화음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15세기경부터 당시로는 굉장히 엉뚱한 화음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들으신 3도와 6도였고요. 이 화음들은 이론적으로 그 합리성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감각적으로 듣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음들은 결국 대륙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음악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는 3화음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되게 되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듣는 것과 비슷한 화음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3화음으로 된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앞서서 들어보셨던 페로탱의 미데룬트와 비교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16세기 프랑스 파리 지역에서 유행하던 샹송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작곡가 세르미시의 땅뜨그 비브레, 살아있는 동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윌트하버가 지휘하는 융의 슈틴맨 츄리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르틴 필트하버가 지휘하는 융의 슈틴맨 츄리의 연주로 르네상스 작곡가죠. 세르미시의 땅뜨그 비브레,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화음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에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은 작곡할 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성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주되기 위해서 수평적인 흐름과 더불어 수직적인 흐름까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됐던 것이죠.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춘 대표적인 작곡가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작곡가입니다. 잠시 바흐의 음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음악의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도와주실 두 명의 연주자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김우현 씨 그리고 첼리스트 배성우 씨를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은 이제 비슷하지만 서로 분리된 멜로디를 시간차를 두고 연주하실 텐데요.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실지 한번 각각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클라리넷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악기가 동시에 연주를 하면 어떤 음악이 되는지 한번 두 분이 동시에 연주하시도록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성 인벤션 1번 C장조, 보통은 건반 악기로 연주하는 그 바흐의 인벤션을 실내악처럼 클라리넷과 첼로 각각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걸 들으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마치 C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여러 성부들이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얽혀가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건 정말 이렇게 신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3화음을 기본으로 하는 하모니는 조성이라는 개념과 어우러지면서 고전주의 음악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이든에서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까지 이어지는 클래식, 고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이 3화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단순한 3화음을 사용한 가장 단순한 3화음, 도미솔 뭐 이렇게 되는 3화음을 사용한 재치 있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전 음악의 기초를 확립한 하이든의 음악 중에서 3화음 도미솔로 구성된 1도 화음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한 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 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놀람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음악적 상식이 되게 뛰어나신 모양이에요. 여기 어린 학생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깜짝 놀라서 여기서 떨어질 뻔했는데 전혀 안 놀란 척 하시는 거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세 번째 시간으로 하모니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KBS 아트로에서 청중과 함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악과 연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소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자신이 쓴 작품을 베르디가 오페라 리골레토로 만들었을 때 무척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드라마가 음악으로 만들어졌을 때 원작보다 더 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막상 오페라 리골레토를 본 빅토르 위고는 음악, 오페라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감동했던 부분은 화려한 독창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4명의 주인공이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중창 부분이었습니다. 연극이나 소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극에서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대사를 할 수가 없지만 음악에서는 동시에 여러 성부가 노래를 불러도 그것이 전혀 거슬리게 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음악이 갖는 하모니의 힘이라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이 정확히 바로 그런 곡인데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사중창 아름다운 아가씨여 벨라 필리아 델라모레인데요. 오페라에서는 바람둥이 공작과 리골레토, 그의 딸 질다 그리고 막달레나가 각각 자기 생각을 가사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리골레토는 자기 딸 질다가 어떤 공작을 좋아하는데 그 공작이 바람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작이 바람피는 장면을 딸에게 보여주는 거죠. 봤더니 공작이 질다에게 했던 똑같은 말로 다른 여자 막달레나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 공작과 막달레나가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질다가 나는 속았나 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질다 내 딸아 내가 뭐라고 그랬니? 라고 얘기하는 리골레토가 한꺼번에 동시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꺼번에 각각 다른 말을 한다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음악은 이런 일을 매우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 나갑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에서 아름다운 아가씨여를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메조 소프라노 위게트 트랑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바리톤 쉐릴 밀런스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Dice ben rammentami, oh bella t'incontrai, mi piacque di te chiedere, e invece che qui stai, or sappi che da l'ora sol te questa è la gola. Evento intrapreso, e salta forse adesso, amare il signorino, davvero libertino. Sì, un mostro sol, Ma lasciare sentito, il che fracasso, se lo saprò, è così facile non farmi tanto grasso. Ogni saggezza chiudesi nel gaudio e nell'amore. La bella mano candida scusate voi, signore, non ho sombrata, abbracciami ecco, d'amore ardente. signore indifferente, mi piace consolare, Non ho più da sposare io adoro. amabile figliola. E non ti basta ancora Mi voglio traditore, Amabile figliola. mi voglio traditore.
vezzi tuoi, con un detto sol tu puoi la mia pena consolar. Vieni e senti del mio coro il frequente palpitar con un detto sol tu puoi la mia pena consolar. Marina, vendicore, mentre vai costa un poco. Così parlando, comando il vostro gioco, me li credete s'apprezzare. Taci, il piangere non vuole. Il piangere non Bella figlia dell'amor, Marina, vendicore, vezzi tuoi, vai il vostro gioco, me li credete s'apprezzare. con detto sol tu puoi la mia pena consolar. pace mia sarà. La vendetta del mare. Pace mia sarà. La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아름다운 아가씨여, 소프라노 조한 서덜랜드, 메조 소프라노 위게트 투랑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바리톤 쉐릴 밀른스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노래하면서 만드는 하모니, 그리고 그 조화, 아주 아름다운데요. 그럼 각각 음색이 다른 악기들이 모이면 어떨까요? 음악에는 참 다양한 악기의 어우러짐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좀처럼 자주 들을 수 없는 독특한 어우러짐이 낳는 음악을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클라리넷과 첼로와 피아노가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까요? 베토벤의 트리오 작품 번호 11 B플랫 장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김우현의 클라리넷, 배성우의 첼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트리오 작품 번호 11 B플랫 장조 중 2악장 아다지오, 김우연의 클라리넷, 배성우의 첼로, 김재원의 피아노 연주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관악기와 현악기와 건반악기, 각자 다른 성격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어우러짐을 잘 감상하셨는지요? 지금 들으신 음악을 만든 베토벤이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삼화음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조성음악이라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화음과 화음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화음 다음에 이 화음을 붙으면 잘 어울리지만 이 화음 다음에 이 화음이 붙으면 안 어울린다, 뭐 일종의 화음들 사이에 어울림의 규칙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인데요. 그런 규칙이 보편화되면 보편화될수록, 일반화되면 일반화될수록 반대급부로 거기서 벗어나려는 일탈의 시도들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19세기 이후에는 그러한 일탈의 경향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화음들 사이의 규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화음들이나 아니면 그 기능이 모호한 화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음악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성의 경향이 음악사에서 흔히 말하는 후기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경향이기도 하고요. 이런 새로운 화성들에 대한 시도들은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날도 덥고 하니까 이번에는 잠시 클래식에서 벗어나서 재즈 음악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용 씨와 더불어서 재즈에서는 화성에 음들을 쌓아 올리는 규칙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모니 혹은 화음은 마치 멜로디의 옷과 같아서요. 같은 멜로디라고 하더라도 어떤 화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가령 도미솔 솔시레 같은 3화음으로만 반주를 붙이면 어떤 멜로디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주 잘하시는 유명한 노래죠. 지금은 도미솔, 솔시레 같은 3화음만 사용해서 연주를 하신 거고요. 3화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7화음을 사용하면 어떨지, 9화음을 사용하면 어떨지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요. 먼저 7화음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7화음 소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런 게 7화음이고요. 벌써 기분이 좀 나른해지는 것 같죠? 이번엔 9화음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런 소리가 9화음 소리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3화음 말고도 9화음, 7화음 혹은 11화음까지 사용한 그런 화음을 이용하면 아까의 멜로디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연주를 청해 들어볼까요? 네, 똑같은 멜로디지만 어떤 화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는데요. 도미솔뿐만 아니라 도미솔시 혹은 도미솔시레 같은 7화음 9화음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음악이 됐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들었을 때 재즈, 이건 재즈 같아, 재즈풍이야, 재즈 느낌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역시 상당 부분 하모니, 화성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대로 된 재즈 음악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박지용 씨에게 Fly Me to the Moon 그리고 Summertime 이 두 곡을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 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Summertime 두 곡을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의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3부 하모니, 새로운 공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들의 어울림, 하모니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세부터 시작한 하모니에 대한 이야기가 19세기를 지나서 어느덧 20세기까지 흘러왔습니다. 1900년은 서양 음악에서 세 번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오랜 시간 음악을 지탱해오던 조성과 화성에 대한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음악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바로 20세기였습니다. 미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개념이 새로 정립되는 것처럼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하는 개념도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어떤 화음 다음에 어떤 화음이 어울린다 같은 규칙들도 희미해져 갔고요. 아예 다단조, 마단조 같은 조성이 사라진 음악, 보통 아토날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음악도 등장하게 되었죠. 때로는 어떤 한 조에서 불리는 노래를 다른 조로 반주하는 것 같은 보통 바이토널리티, 다조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각기 다른 조의 노래나 화음이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양복이 어울릴 만한 점잖은 장소에 클럽에 어울릴 만한 요란한 옷을 입고 가는 것 같아서 언밸런스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언밸런스가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스트라빈스키는 이런 음악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는 화음이고요. F샵 메이저인데 이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는 두 화음입니다. 이렇게 서로 문제가 없는 두 화음을 그렇지만 같이 연주하면 어떠신가요? 매혹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스트라빈스키가 페트루슈카라고 하는 발레 음악에서 사용했던 그런 화음인데요. 그 페트루슈카라는 발레에서 주인공 페트루슈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인형인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깊은 밤에 살아나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그런 이중의 어떤 인형이니까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두 개의 정체성을 C 메이저와 F샵 메이저 두 개의 화음으로 동시에 표현한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란 노래를 노래는 다른 조로 또 반주는 이것과는 또 다른 조로 이렇게 어울리도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로디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반주는 다른 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번엔 같이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요. 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어울림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의되는 그런 시기, 20세기에 등장한 음악의 흐름을 가리켜서 음악학자들은 이 시기를 뉴 뮤직, 새로운 음악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음악이 등장한 시기에 작곡된 작품을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쉔베르크의 현악 사중주 2번의 4악장, 소프라노 아만다 로크로프트, 그리고 브리튼 사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쉔베르크의 현악사중주 2번 4악장의 일부였습니다. 이 곡은 현악사중주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현악사중주에서 흔히 만나는 네 악기, 바이올린 둘, 비올라, 첼로 외에 소프라노 목소리를 첨가했다는 점에서 이전 음악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전과 같이 아름답거나 정리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중심이 없어진 혹은 중력이 없어진 음악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의미심장하게도 사악장 지금 들으신 사악장의 소프라노 파트는 어떤 가사로 시작되냐면 나는 다른 혹성의 대기를 느낀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서 1900년대의 새로움 혹은 무조 음악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모니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만나보았습니다. 어울린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혹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점을 나눠보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지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음악가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움은 알을 깨는 것 혹은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여름 음악학교를 시작하던 첫날 우리는 서양 음악의 커다란 새로운 변화가 1300년, 1600년 그리고 1900년까지 300년 간격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인데요. 1900년부터 300년이 지난 후인 2200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할지, 음악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새로움이 찾아올까 궁금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새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2018년의 여름 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새로운 음악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8월 8일 수요일부터 8월 10일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현희, 연출 김영동, 김경정, 기술 이재권, 이동훈, 송희원, 구성 정주은, 해설의 정경영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